가벼운 종목들은 코스모나 이런 건 가볍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코스모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코스모 그룹은. 코스모도 별로 안 좋은 그룹입니다. 내용이. 코스모화, 코스모.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 자체가 코롱 그룹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코롱도 좀 그런 것처럼 코스모화, 코스모 관련주들도 대부분이 회사가 좀 부실합니다. 코스모 집안이. 그래서 저는 코스모 관련주들은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 이런 애들은 그냥 짧은 단타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누가 KH 바텍이 물어보셨는데요. 잠깐만 그거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제가 예상을 깨고 움직이는 게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은 안 하겠는데 카메라 모듈주들이 카메라가 5개 들어가고 한다고 이 정도 가는 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버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전체 시장 자체가 CAGR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 카메라 모듈 애들도 구조 조정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나와주는 기업들은 주가를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자화전자처럼 삼성 라인인데도 숫자가 안 나오는 애들은 못 갑니다. 근데 또 대표적인 게 인탑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 업체인데 제가 알든 모르든 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갑니다. 한솔테크닉스는 무슨 충전기인데 이것도 그냥 땡깁니다. 요새는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뭘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돈을 물리는 거나 보고 KH바텍은 힌지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 힘이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한 10배. 그리고 절대 주가도 10,000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1,500원대가 지켜진 거죠. 월봉을 봐야 되니까. 주봉도 지금 뚫었죠. 그럼 KH바텍은 문이죠. 근데 매수를 물어본다. 그건 전 노코멘트입니다. 이거 주식은 KH바텍이라는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만하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3년도 갤럭시 S7 6 아니면 갤로트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회사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제가 보니까 신규 관점에서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뭐 1, 2% 단타는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는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냐에 대한 흐름인데 자신 없습니다. 저라면 다른 걸 택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요 말투가 왜 이러냐.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저한테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칭찬하셔가지고 대단하다는 그런 말은 쓸데없는 소리고요. 돈은 여러분들이 버셔야 됩니다. 코스닥 여기까지 갑니다. 예? 가요. 코스닥이 먼저 가요. 61선까지. 그건 왜 그렇죠? 코스피는 많이 빠져서 그래요. 반등할 때 이만큼 빠진 놈하고 월봉하고 보세요. 요만큼 빠진 놈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누가 세겠습니까? 코스피는 여기서 출발하는 놈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장대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10월달 얘는 이까지 빠졌던 놈이 이게 무거워요. 얘는 이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당연히 그런 반등할 때 덜 빠진 놈이 많이 가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빠져가지고 30% 돌린 놈하고 빠져가지고 50% 돌린 놈하고 다시 돌리면 누가 세냐고. 얘가 5고 얘가 7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하세요. 코스닥은 지수가 가면 뭐가 간다고요? 바이오하고 IT가 가지만 지금은 무조건 IT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2019년도는 머릿속에 여하튼 IT를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간혹 저한테 개념 좀 문의 보는데 바이오는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근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요. 내가 펀드 매니저라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고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는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실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군중이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올해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셀리볼이나 뭐 ABL이나 뭐 아니면 최근에 뭐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올해 신라젠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라젠은 버려도 돼요. 지금이라도. 그 왜 그런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라젠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정권과 관련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신라젠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신라젠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상장을 안 할 회사였습니다. 못할 회사였죠. 장외에서 2만원, 3만원. 지금 깜빵에 가 있는 아싸, 이진 이런 애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엄청 2만원대. 근데 상장을 못하면 안 되니까 부덕이 2010대 만원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10배를 튀긴 주식이에요. 근데 그 신라젠 회사가 10배를 튀기는 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오르려면 왜 오르냐고. 주가가 오르려면, 그리고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15만원짜리가 5만원 갔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죠. 새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라젠은 새 돈이 들어올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새 돈이 들어오면 신라젠이 뭐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라젠이 뭐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고 새롭고 발달되면 신라젠 아니고 차라리 셀트리온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그래도 연간 조 매출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바이오시밀러고 바이오시밀러는 망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규제할까 때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있는 거지. 미국은 바이오시밀러가 되게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은 오리지널 신약 대표적인 제약사가 전부 다 미국 회사니까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렸는데 딱 봐가지고 월봉을 한번 자주 보세요. 봐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애들은 웬만하면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나 그 다음에 그전에 뭐 10배 오른 건 너무 심한 애들은 안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장기적으로는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은 이게 너무 오버슈팅 했으니까 10만원짜리가 최소한 저는 15만원 밑에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최근에 내려온 게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생각하는 거지. 큰 그림에서는 저는 셀트리온이 만약에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 분기에 1000억을 못 찍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15만원 밑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주식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갖고 있으면 제가 어쩔 수가 없겠는데 한번 이렇게 딱 봐가지고 똑같아요. 여기서 10배 몇 배 났습니까? 10만원짜리에서. 그렇죠. 4배 난 주식입니다. 주가 4배 나는데 8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보통 곱하기 2, 4로 빠집니다. 곱하기 2 하면 16개월, 4면 32개월, 한 3년 동안 빠져버립니다. 주가가. 갖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식을 하다가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그래요. 예. 개별주들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파워로이스 같은 게 정말 제가 좋아했던 회사인데 제가 옛날에 투자할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15년도. 근데 뭐 쫓아다 그냥 가는 수도 있어요. 지금은 되게 오버슈팅이라 보는데. 근데 이렇게 월봉이 살아있으면 돼요. 월봉이. 항상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만약에 힐라코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한 13,000원짜리가 88,000원까지 왔는데 힐라코리아가 만약에 월봉에서 이까 있다 깨져버리잖아요. 한 7만원 깨져서 월봉 음봉이 나오죠. 그럼 얘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딴 거 봐야 됩니다. 딴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특히나 신라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해결이 돼가지고 시장이 다시 환호를 하면 그때는 무조건 버리세요. 딴 것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 최근에 딱 그 흐름만 잡으면 물론 다산은 저희가 20% 이걸 다 먹지 못했어요. 8,000원대 들어갔으니까 7,000원 뛰면.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산도 정말 투자하기 개떡 같은 회사거든요. 월봉 보면 한 1000년 동안.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런 주식들도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특히나 IT는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왜 바이오를 좋아하고 IT를 어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진짜 사실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 어렵죠, 훨씬. 근데 이거는 뭔가 그냥 야, 암을 잡어. 바이오 애들 리포트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야, 있잖아. 당뇨 시장이 있잖아. 전 세계에서 한 100조가 돼. 근데 당뇨 잡을 수 있니? 못 잡지. 근데 우리 회사가 당 수치를 개선하는 걸 만들고 있거든. 근데 야, 저 100조 달러에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1%만 잡아도 우리 회사는 1조 달러요. 1조 달러 가치.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가치가 1만 달러밖에 안 돼. 10배 못 가겠냐? 이렇게 약을 팔아요, 미친놈들. 그럴싸합니다. 야, 그 있잖아. 근데 IT는 안 그래요. IT는 무조건 피 곱하기 쿠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물론 IT라는 게 어찌 보면 차라리 이게 더 쉬워요. 이쪽에서 노는 게. 작년도는 좀 어려웠어요. IT주가. 2017년도도 좀 어려웠고요. 2017년도는 좋았고 2차 전지니까. 근데 작년도는 IT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P 곱하기 Q거든요. P 곱하기 Q는 뭡니까?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테이티브. 아씨 발음 죽이네. 씨. 어쨌든 양입니다. 양. 카메라 모듈 한 개 얼마니? 100원이요. 몇 개 들어가니? 5개요. 몇 대 팔릴 것 같니? 10만 대요. 10대요. 그럼 너 매출이 벌써 5천원이네? 이렇게 딱 계산이 돼요. 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거는 물론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고 움직일 때부터요. 미리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른 다른 쪽으로 자금이 세게 붙이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가 조금 좀 길어졌는데 어차피 시장은 종가까지 땡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